병원이 아주 잘 돼서 소득이 많이 돼도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 부자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맞아. 은퇴 기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은퇴가 안 돼.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부자인 의사, 거지 의사, 부자처럼 보이는 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사람이 보기에 의사는 어떻지? 경제적으로 돈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죠. 맞아. 모든 의사가 일단은 일반 사무직, 그러니까 똑같이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보다는 일단 소득이 많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 네.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세히 알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 최근에 강남구에서 이뤄졌던 3개월 동안 건물이 매매됐던 자료를 저희가 위치별, 주소별, 그리고 금액별, 평당가, 건물 연면적당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은 그 자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 공지글에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진짜 부자도 있고 누군가는 부자처럼 보이긴 하고 누군가는 힘들기도 해. 일단 다 부자처럼은 보여. 근데 그 세계 안에서는 또 나뉘어. 그러니까 예전엔 피한성이라고 해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를 많이 선호를 했어. 네. 근데 지금은 정재영이라고 그 정신 재활 그 영상을 많이 선호를 한대. 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줄 알아? 글쎄요. 나도 몰랐는데 이건 나도 몰랐는데 여기는 일이 힘들대. 근데 정재영은 이제 일이 좀 편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워라밸.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집이 잘 살고 지원을 많이 해줘서 의사가 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집이 잘 살고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계속 집이 잘 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계속 잘 사는 경우도 있는데 잘 산다고 해도 이게 단계가 있어.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아버지가 의사였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냥 우리 집이 괜찮게 산다. 근데 집 하나 있고 아버지가 잘 버는 정도, 그리고 현금 어느 정도 있는 정도면 이 친구가 그냥 이 물려받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왜냐면 형제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릴 때는 우리 집이 잘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돈을 벌고 보니까 이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게 또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어릴 때 100만 원이랑 지금 100만 원이랑 다르잖아. 네.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재영 쪽으로 가서 워라밸 생각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고 어느 정도 소득 벌어서 까지도 노후까지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집이 많이 부자여야 돼. 강남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집이 최소 200~300억? 순자산 기준. 와. 그래야 노후가 편안해. 이 사람이 부모님 자산이 최소 200~300억. 왜냐면 혼자인 경우에는 100~200억도 괜찮아. 네. 근데 이제 2명, 3명이다. 그럼 부모님 자산이 200~300원 돼야 돼. 왜냐면 증여세가 있으니까. 증여세 40% 떼고 나면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 기준에서는 엄청날 수 있는데 이 의사들 기준에서는 그렇게 엄청나지가 않단 말이야. 왜냐면 생각해봐. 300억이라고 칠게. 형제 3명 있어. 그럼 100억씩이라고 칠게. 그럼 100억씩이라고 하지만 이제 증여세 한 40% 뺀다고 치면 한 60억 내외야. 그럼 60억 내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친구가 정재영 가가지고 자기가 먹고 쓰고 집에 전세 살고 이렇게 했어. 그럼 60억 가지고 집 사면 건물 못 사. 드라마틱한 반전이 되지가 않아. 그러면 집 강남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천 버는데 집을 18평에 살 건 아니잖아. 그럼 20몇 평 그것도 좀 그렇잖아. 그럼 30몇 평짜리 살면 30억 지금 하고 하니까 뭐가 안 남아.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려면 우리가 워라밸 하면서 내가 이 워라밸 생활을 나중에 의사를 그만두고까지도 편안하게 살 거면 200~300억 집에 순자산이 있으면 괜찮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오래 해야 돼. 이 워라밸을 생각하는 거는 아직 젊으니까 막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워라밸 난 좀 즐기면서 살고 싶어, 이 생각으로 20~30대 생각을 했는데, 이 워라밸 생각해서 결정했던 게 50대 가면은 곤란할 수가 있어. 은퇴 기간이 길어지는 거. 맞아. 은퇴 기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은퇴가 안 돼. 이제 어떤 병원 가면 연세가 엄청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 네. 그런 경우야. 그러니까 은퇴를 하면은 윤택한 생활이 윤택하지 않게 되는 거. 내가 생각했을 때 부자인 의사는, 예를 들어서 30대 때 부자인 의사가 되긴 어려워. 대부분의 경우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40대가 넘어갔을 때 병원이 엄청나게 잘 됐을 때 부자인 경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엄청 바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일 끝나면 피곤하고 쉴 시간도 별로 없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일, 6일은 일한단 말이야. 그럼 하루는 쉬고 싶어. 그래서 뭔가 재테크나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에 병원이 아주 잘 돼서 소득이 많이 돼도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 부자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돈을 많이 버는 게 부자의 기본 요건이긴 하지만 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많이 보유하고 있는 거 플러스 이 돈이 알아서 불어나는 단계가 돼줘야 부자의 영역으로 넘어가거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뭐 1억을 벌어. 그럼 자산소득으로 1억을 벌어.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서 건물에서 1억이 나와. 그럼 이 사람은 언제든지 그만둬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 상황이 돼야 부자라고 난 볼 수 있다고 보거든. 본인이 혼자 2억, 3억 벌어. 난 이거는 아직이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자산소득에서 뭐 한 2천, 3천 벌어. 이 사람은 영원히 계속 일해야 돼.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내가 신경 써서 재테크를 하거나 뭘 예를 들어서 건물을 사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달 통장에 막 얼마씩 쌓이니까 그 만족감에 계속 가는데 이게 30대 40대만 해도 몰라. 40대 중후반이 되면 느껴. 내가 벌어서 모은 돈이 많은데 저 건물을 샀으면 그 건물이 올라간 거를 못 쫓아간다는 걸 알아. 40대 후반이 되면 내지는 50대 초반이 되면 그럼 그때 건물을 살 걸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는 바빠서 내가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건물을 사는 거나 이런 것들을 뒷전으로 미루게 된단 말이지. 근데 누군가는 샀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비슷하게 벌더라도 이 사람은 언제든지 은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이 사람은 은퇴가 안 돼. 이 쌓인 금액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야. 근데 누군가는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해.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은 돈이 많이 쌓였지만 한 번도 이 많은 돈으로 뭘 해본 적이 없어. 책으로만 공부 계속 한다고 해서 수술을 잘하진 않잖아. 그걸 해보고 이걸 많이 해봐야 하듯이 건물을 사는 것도 어느 정도 해보고 나서 점점 규모가 커지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억씩 얼마씩 모아가지고 한 100억이 모였어. 100억 가지고 건물을 한 번에 산다? 이게 쉽지가 않아. 그냥 이론적으로는 되잖아. 100억 가지고 대출을 50%해서 200억짜리 건물 사면 되지. 안 돼. 이걸 가지고 건물을 사려는 거는 이 두려움이 엄청 커. 누군가는 그때 뭔가를 건물을 샀고 이랬던 분들은 키워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차이가 나는 게 40대 후반, 50대 초중반 되면 차이가 확연히 나. 뭐 피부과나 뭐 이런 데는 화장품 만들기도 하고 뭐도 만들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크게 히트를 못 치면 거의 돈이 이제 없어져. 여기저기로 이제 없어지는 경험들을 몇 번 한단 말이지. 그리고 건물을 사려고 하면 예전에 살 수 있었던 건물이 이렇게 올라간 걸 보고 내가 그때 할 걸. 근데 그 시점에 또 사지를 못해. 왜냐면 내가 이 건물을 사서 이걸로 은퇴를 하고 내가 이 건물을 사고 나서 은퇴를 하면 이 건물에서 나오는 걸로 뭔가 해결이 안 돼. 그리고 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내가 병원을 운영할 걸 생각하니까 그것도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50대, 60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지만 내가 생활하는 카드값이 소득에 준하는 사람도 많거든. 카드값이랑 소득이랑. 그러면 이거는 끝이 안 나는 거지. 겉으로 보이기에는 풍요로워 보이고 의사들끼리 모였을 때는 먹고 쓰고 이런 거 비슷해 보이지만 이 사람은 공허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만큼 차이 있으면 나중에 크게 차이 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많이 차이 나는 상황이 되는 게 처음에 내가 재테크를 뭘로 했냐.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 이런 것들이랑 부동산이랑 비교했을 때 금융투자는 무조건 틀리고 부동산은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상황이 그래. 내가 지금까지 본 경우에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금융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5년, 10년 되신 분들 이거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있으셨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큰 이익이 있었다. 이거 진짜 할만했다. 극히 드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친구나 뭐 아는 분의 선배나 후배나 누군가가 건물을 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사람들은 다 소문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중에 몇 명이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금융은 안 하고 살 수가 있어. 내 생각에는. 은행 통장 이런 주식 안 하고 살 수 있지. 보험 안 하고 살 수 있어. 실비보험만 하고 살 수 있어. 근데 부동산은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 넘어가서 부동산을 접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는 병원, 내가 살고 있는 집,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사서 임대를 주려고 하는 건물들 이걸로 인해서 내 노후가 정해지는 거지. 이걸로 노후가 편안해지는 사람들? 난 거의 못 봤어. 혹시 본 적 있니? 본 적 없고 좀 불안하죠. 이게 실물이 없기 때문에 가상의 자산으로 묶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로 어플이나 이런 데 나오고 그 숫자 노름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뭔가 봐야 되고. 코인이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을 많이 들어서 은퇴 후에 얼마씩 나오게 되는 분들. 근데 그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이거를 상쇄하기가 또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돈이 모였을 때 부동산을 접하는 거를 빨리 그리고 여러 번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의사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사고 어느 정도 자산이 많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쪽으로 관심을 갖고 실제로 해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거 그냥 곱하기나 더하기 해보시면 그냥 뻔하거든요. 많이 번다고 해도 1년에 얼마씩 벌어. 그럼 이제 애들이 커가 얼마씩 써. 그럼 얼마씩 남아. 그거 모아. 그럼 내가 몇 살에 얼마를 갖고 있다 이거 계산해보면 그냥 명확하거든.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지. 이게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는 일은 없어. 주저하는 일은 있어도 내가 이 예측 가능한 이 금액이 내가 만족할 금액이다 하면 지금 생활에 문제없이 그대로 그냥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뭔가를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의사인 분들은 공부를 다 열심히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친한 친구 중에 공부 안 하는 애도 있었겠지. 왜? 얘는 노느라 바빠. 그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그럼 이 친구는 좋은 대학을 못 가거나 좋은 직업을 못 갖거나 변변찮은 생활을 할 거 아니야. 지금 의사인 상황도 난 같다고 생각해. 의사 생활하느라고 바쁘다고 재테크를 소홀히 하면 결국에는 노후를 책임져 주는 거는 의사 생활이 아니라 재테크가 책임져 주는 거지 의사 생활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없거든. 이거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내가 실력이든 아니면 나이든 건강이든 뭔가가 허락치 않아서 그만둬야,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서 그만두고 싶은 시점이 반드시 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버는 거 말고 누군가가 벌어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결국엔 재테크, 자산소득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그 자산소득이 결국 금융소득 아니면 이 부동산 쪽인데 금융소득보다는 얘가 훨씬 더 유리하지. 그거는 뭐 자명한 사실인 게 금융회사들도 다 부동산 투자를 하니까. 부동산 회사가 금융투자를 하진 않아. 그렇다면 이제 뭐가 많은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단 말이지. 유추할 수 있단 말이지. 금융회사에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부동산은 옛날이고 금융이 훨씬 낫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금융회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니까 건물을 사요. 그리고 개발 행위를 하고 그러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걸 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부동산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물론 잘 샀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자명한 부분이니까. 그리고 대부분 의사들이 금융은 알아. 또 부동산을 한 사람 또 소수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훨씬 더 균형 있게 알아가야 된다? 아니면 뭐 이것도 부동산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병원 의사인데 뭐 건물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된다고 쳤을 때 뭐 소장님을 만나면 좀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뭐 자산 분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나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경우 사람마다 다 다른데 예를 들면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녀가 몇 명 있는지 어느 지역 사는지 그리고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 병원 운영을 최우선인지 아니면 자산을 불리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는지 부모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 사람이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따라서 좀씩 달라. 이거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집이 한 채가 있어. 30억이 있어. 30억짜리라고 칠게. 부모님이 자산이 꽤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7, 80억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이거 월세로 들어가고 집으로 건물 사도 돼. 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걸로 집 살 수 있으니까 나중에. 내지는 이 사람 그냥 이대로 살아도 돼. 가장 소극적으로. 부모님한테 물려받으면 그냥 땡치는 거니까. 근데 워라밸이 중요하다. 이 사람이 만약에 그랬을 때는. 근데 자산소득을 훨씬 더 불리고 싶다. 그럼 건물 사는 거야. 아니면 그냥 집 갖고 사는 거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건물 살 수 있는 뭔가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이거나 아니면 임대할 수 있는 건물을 하거나 이게 상황마다 다 달라.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나를 찾아오는 분들은 대부분 자산을 불리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럼 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해줘.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 돈을 모아가지고 얼마가 됐어. 이걸로 건물을 못 산다니까. 내가 그런 경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수백 번을 봤어. 책만 봤어. 네. 하라고 맡겨줬어. 어떻게 해? 내가 알려주긴 알려줘.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는 분들은 지금 좋은 결과를 얻고 두 번째, 세 번째 건물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못하는 그 비율상으로 보면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돈이 있어도 저거 건물 사야 되는데 저거 5년이면 100% 후회할 텐데 나 알고 있단 말이야. 5년 뒤에 오는 사람, 7년 뒤에 오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용감한 거야. 그래도 억울한 거 참고 오는 거야. 왜? 내가 50억 있었어. 50억 갖고 100억짜리 살 수 있었어. 3년 전에. 그때 내가 이거 50억 갖고 100억짜리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걸 혼자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맡기셔서 예를 들어서 매입 대행을 하거나 뭐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건물을 사는 과정을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납니다. 그럼 알았잖아. 이론적으로 알았어. 네. 그럼 그때 이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어느 정도 한단 말이야. 네. 근데 바빠.
그리고 내지는 신중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 신중이라는 것과 시간 끄는 거는 다르거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는 거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면 되는데 맞는 것 같은데 바쁜데 신중하게 생각해볼까? 라고 하면서 시간이 지났어. 3년이 지났어. 5년이 지났어. 그때 100억짜리가 지금 400억이 됐어. 300억이 됐어. 더 못해. 그렇죠. 억울해서. 야, 저 때 샀으면 얼마인데 지금 건물 다 거품이야. 본인이 그때 당시 시간 끈 거에 대한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야. 말이 돼? 이거 100% 거품이야. 근데 더 웃긴 거는 자기 집값 오른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 자기 집값 오른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근데 재밌는 건 10억짜리가 30억 됐고 100억짜리가 300억짜리 됐는데 이거는 맞는데 저건 아니야. 부정하고 싶어. 저건 아니야. 저거는 거품이야. 저거 떨어져야 돼. 나 떨어지면 살 거야. 좀 더 기다려 볼 거야. 이러는 분들이 많단 말이야.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단 말이야. 그럼 지금 금리가 오르고 또 세계 정세가 어떻고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생각을 또 한단 말이야. 안 되는 쪽 방향에서. 그리고 이렇게 되면 건물 가격 떨어질 거야. 2년 전에 코로나? 그때 건물 가격 떨어진다는 사람 많았지. 그리고 몇 년 전에도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 그때 안 산 사람들 지금도 여러 가지 핑계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것 때문일 거야. 저것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거야. 원상 회복할 거야. 그럼 자기 집도 떨어진다고 생각해야지. 그리고 하나 진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누군가가 부동산을 2개를 갖고 있다고 칠게요. 어느 지역에 2개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걸 팔아서 이걸 산다고 할게요. 이게 좀 크니까 2개를 팔아서 이걸 산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걸 팔아서 대출을 해가지고 대출이 뭐 이빠이 한다고 칠게요. 대출이 이빠이 뭐 하여간 대출을 해가지고 이걸 산다고 칠게요. 이거를 팔아서 이걸 지금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늘 그런 질문을 해. 저희 집이 주위에 뭐가 어쩌고 돼가지고 이게 가격이 오를 것 같거든요. 오르고 나서 팔아서 사면 대출 좀 적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늘 받아 내가. 말도 안 되는 질문 앞으로 계속 하셔도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립니다. 상담 오시면 저희 거 오르고 올라서 이렇게 해서 대출 적게 하면 그럼 내가 한마디에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요? 늘 이거보다 얘가 좋은 위치고 더 괜찮은 부동산이란 말이야. 근데 얘 올라서 요거 좀 대출 적게 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게 요만큼 오르면 얘는 이만큼 오른단 말이야. 지금 갈아탈 수 있을 때 갈아타는 게 맞는데 눈앞에 있는 우리 돈이 얼마 받을 수 있다는 거에 집중해. 우리가 한 2억 더 받으면 2억 더 대출 덜 하겠지. 근데 얘 5억 올랐어. 뭐 예를 들어서 3억을 더 대출을 더 해야 돼. 원래 2억만 대출하면 되는데 3억 대출 더 해야 돼. 뭐 이런 식인데 그거를 우리 것만 본단 말이야. 애들 키우면 우리 애만 보잖아. 우리 애가 천재 같잖아. 쟤랑 비교하니까 똑같은데 집에서 우리 애만 보면 천재 같아. 막 쟤네들이랑 비교하니까 중간인데 그걸 모르고 얘만 보는 거지. 부동산도 이렇게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모든 부동산은 또 장점을 갖고 있어. 내가 갈아타려고 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장점, 단점 몇 점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 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 본인이 갖고 있는 게 B급지고 이게 A급지면은 B급지에 별 난리가 나도 A급지가 별로 난리 안 나도 얘가 더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것과 비교를 해봐야지 얘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사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퇴를 하는 시점에 충분히 뭐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그 대비를 안 해서 뭐 오랫동안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